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 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피타고라스는 전번에 끝났고 이번엔 그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여자는 프랑스 왕국의 왕비였어요. 프랑스 옛날 프랑스 왕국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말이죠,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내가 그 커뮤니티라는 곳에서도 내가 이걸 올렸었는데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게 고프로 10을 사용했었는데, 고프로 10을 중고로 팔고 이거를 이제 DJI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 4라는 걸 구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센서가 거의 한 1인치에 가까운 그런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1인치에서 약간 부족한 그런 그 센서를 가진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지금이 말복과 입추가 다 지났는데도 굉장히 날씨가 뜨겁습니다. 덥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주 뜨겁다는 표현이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니까 지금은 여행을 다니질 않고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10월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그 방랑 인생에 여행을 떠나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걸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국 루이 16세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16살밖에 안 된 그런 왕비죠. 근데 이 왕비가 프랑스 여자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여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프랑스 왕가로 시집간 여자죠. 그 오스트리아 여자가 말이죠, 오스트리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부인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또 오스트리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이름이 뭡니까? 프란체스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를 또 전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문 혼용이냐 한글 전용이냐 이 문제가 완전히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한문 혼용이냐 한글 전용이냐가 완전히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고 잠시 수면 아래로 갈등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 혼용으로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이승만 대통령 부인 이름이 프란체스카다 이러니까, 프랑스하고 발음이 또 비슷하구만,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라고만 또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무슨 소리죠? 소리글이다 이거죠. 소리글. 한문은 뜻글이고, 그러니까 맨날 이 소리글에만 취해 있던 한글 전용 세대들은 발음이 비슷한 걸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거를 연동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상하는, 발음이 비슷한 것과 연상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프란체스카. 비슷하단 말이죠. 앞에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가 프랑스 여자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한글 전용이 몰고 오는 이 부작용이라는 게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한문 혼용이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900자 한문을 가르치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또 얼마를 가르칩니까? 900자를 가르치죠.
그럼 총 1800자를 가리킨다 이거죠. 가리키는데 허울 뿐인 겁니다. 대학 입시에 한문 과목이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한문이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한문을 공부하지 않아요. 대학 입시에 한문이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900자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900자를 배운다 해도 한문을 지금 모릅니다. 지금 한문을 전부 모르는 애들이 전부 대다수예요. 심지어는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들이 모인다는 서울대마저도 서울대 신입생들한테 이 교수가 전부 이 A4 용지를 나눠주고 자기 이름을 한자로 써내라, 자기 이름을 한자로 써서 제출해라 이러니까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는 사람이 한 30%뿐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도 한문자로 못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 프란체스카라고 이 소리가 비슷한 거니까 이 소리 비슷한 것끼리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프란체스카,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로구만.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을 프랑스 여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한글 전용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부작용이다 이거죠. 이렇게 망나니 짓으로 나가면요, 얘기하면 엉뚱한 다른 얘기로 알아듣고, 이승만 대통령 부인 이름이 프란체스카라고 하니까 프랑스하고 발음이 비슷해?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라고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한문 혼용이 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도 한문을 씁니다. 한문도 쓰지만은 일본은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히라카나와 가다카나가 있습니다. 히라카나, 가다카나가 있는데 일본 서적이나 이 문장을 보십시오. 히라카나, 가다카나가 얼마나 섞이나. 이 비율이 70%가 한자고 나머지 30%가 히라카나와 가다카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70%가 한문이고 나머지 30%가 한글만인 그런 시대가 다시 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문 혼용이냐 한글 전용이냐 이게 완전히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 이게 너무 이 한문 혼용파와 한글 전용파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이쪽 편도 들어줄 수가 없고 이쪽 편도 들어줄 수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계책을 꾸몄냐면은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900자를 가르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900자를 한문자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네들 한문 혼용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술책을 쓴 겁니다. 그런 술책을 썼는데 지금 아까도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울대 신입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사람들이 30%다 이거예요. 10명이면 3명이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한글로 쓰면 완전히 다 뜻을 알아듣고 이러면서 한글 전용으로 간다면은 괜찮죠. 그런데 뭘 얘기를 하면 꼭 다른 쪽으로 알아들어요. 다른 쪽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게 무슨 위트나 유머를 위해서 그리고 일부러 그런다면은 정말 기쁜 일이죠. 웃어야 들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머나 개그 위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라고 하니까 프란체스카 프랑스하고 발음이 비슷해.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라고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 얘기 내가 얘기했지만 이 교육부가 한문 혼용론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중학교의 900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900자를 가리키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수능의 한문 과목이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한문 혼용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별도의 한문 과목을 만들어서 중학교에 900자, 고등학교에 900자 이걸 가르치지 말고 국어교과서에 한문을 실리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어 시간에 한문을 국어 교과서에 한문이 혼용이 되는 그런 걸 내가 말이죠. 57년생입니다. 57년생인데 57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만 나이로 내가 65세입니다. 내가 57년생이라고는 하지만 57년생이 원래 우리나라 나이는 67세입니다. 지금 67세인데 왜 내가 만 나이로 따지면 2살을 깎아야 되느냐면은 내가 생일이 원래 늦게 들었어요. 57년생이라도 생일이 1월달 생일이라든지 2월달 생일 같으면은 2살을 깎질 않죠. 1살만 깎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생일이 12월달이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57년에 태어나긴 했지만 57년이 저물어가는 때에 태어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만 나이로 계산을 할 땐 2살을 깎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 65세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내가 이 초등학교 때 말이죠. 초등학교 배운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문이 혼용돼서 나왔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한문 혼용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서당 교육 말고 서당 교육은 사교육이잖아요. 그런 사교육 말고 공교육인 학교에서도 한문을 국어 교과서에 한문이 70%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한문 혼용의 국어 교과서를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국어 교과서에서 한문이 사라진 것이 언제냐면 내가 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한문이 사라졌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중학교에서 900자 가르쳐 고등학교에서 900자 가르쳐 총 몇 자죠? 1800자를 기본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800자를 가지고 한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주 기초적인 거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공문서라든가 신문을 리딩하는 그러니까 한자와 같이 섞여오는 신문을 리딩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1800자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역사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실록이라든지 신라의 삼국시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건 100% 한자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글이 한자도 섞이지 않고 100% 한문으로만 이루어진 역사서를 리딩하려면은 리딩하고 뜻을 해석을 하려면은 1800자 가지고는 그렇게 고등학교 1800자만 가지고서는 단순한 신문 리딩 그리고 공문서 리딩 그런 거는 충분한데 역사서를 읽고 해독을 한다든가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해독을 한다든가 고려시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읽고 해독한다 하면은 1800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한문이 총 몇 자라고 했죠? 6만 자입니다. 6만 자. 그런 6만 자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역사서를 무난히 읽고서 해석을 하려면 한 만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조선왕조실록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무난히 읽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문 만자를 배워야지, 영어 영문을 또 익혀야지. 거기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외에 제2 외국어가 또 추가가 됩니다. 내 학창시절 때는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었어요. 근데 일본어를 가리키는 그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채택하는 학교는 드물고 거의 대다수가 뭐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이런 거를 선택합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한문 만자를 익혀야지. 거기다가 영어, 제2 외국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세계사라는 과목이 또 추가가 됩니다. 세계사, 수학.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시간에 뭘 배우죠? 바로 전번에 내가 얘기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죠.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을 배웁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나옵니다. 뭐 이것 등등 그것뿐입니까? 물리, 화학,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수없는 과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화학 그 원소들을 그 학생 시절에 아주 머리가 빠개지도록 외웠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쩌라고 한문 만자를 배워야지. 영어, 제2 외국어, 세계사, 지리, 세계 지리, 그다음에 물리, 화학, 국사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떡하라고? 사람이 뭐 맥가이버입니까? 헐헐 뭐 참 사람이 어디 뭐 만능인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이게 그 한문 혼용으로 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문 공부를 해봐야 이 지금 중공에 가면 같은 한문인데도 모르는 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봐야 중공에 가면 이 중공의 이 거리의 간판들, 안내판들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한문은 번체를 가리킵니다. 번체. 번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획수가 많은 제대로 된 한문을 배우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어떻습니까? 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간체. 제대로 된 그 획수가 많은 한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간략해서 배우기가 그래도 좀 쉽게 걔네들이 이 중공이 이 공산화가 되고서는 모택동이가 제일 먼저 지시를 내린 게 뭔 줄 아십니까? 한문을 배우기 쉽게 간략화하라. 이거를 모택동이가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잡한 한문 획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공이 쓰는 한자는 다 간체를 씁니다. 획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아주 간략화된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체를 배웠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땅에 가면 전부 이 간체자가 나오니까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한문 공부를 머리가 빠지게 해봐야 반쪽짜리 절름발이 공부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중국에 가보면 안내판 이런 걸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다 간체자를 쓰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 보십시다. 중국 사람들도 한문이 어렵다고 이렇게 전부 간략화하는 간체자를 쓴 마당에 왜 그럼 굳이 우리가 번체자를 계속 또 한문 혼용 시대를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보시오.
중국글이 아니 한문이 중국글이요? 한문이 중국글이 아니에요. 동이족이라는 고대 중국 시대에 이 동이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동이족이 바로 한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이족이 바로 그 중국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동이족이. 그래서 뭐 우리 그 한국 민족은 두 가지 그 문자를 지닌 위대한 민족이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 한문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중공이 뭐라고 할까요? 중공이 아주 고지고대로 저거는 동이족이 만든 문자야. 동이족이 만든 문자를 한국이 쓰니까 한국은 동이족의 후예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이 100% 한문을 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중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동이족의 후손이야. 동이족의 후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네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한복을 갖다가 자기네 고유의 옷이라고 주장하고 나왔던 거 아시잖아요. 이 중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한글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글이 어떻게 아무리 중국 놈들이 정말 도둑놈의 심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글이 어떻게 그 자기네가 만든 글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한문은 말이죠. 동이족의 문자이긴 하지만 한국이 한문을 쓴다면 당장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은 봐라. 우리도 한문을 쓰고 대한민국도 한문을 쓰잖아. 봐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속국이라는 증거야. 당장 이럴 겁니다. 뻔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문을 쓰는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누누이 부탁하는데 좀 올바로 말을 알아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문 혼용이 도래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서로가. 지금도 엄청나게 배울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한문 만자까지 또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얘기지만 중학교에서 1800자, 중학교에서 900자, 고등학교에서 900자, 총 1800자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 1800자를 가르쳐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해독할 수 있습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해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최소한 만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조선왕조실록, 삼국유사를 해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에서 이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문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 그 다음에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도, 이런 사람들은 한문을 많이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중앙고등학교에서 1800자는 배웠다고는 하지만 제 이름자도 제대로 못 쓰고 대학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역사학과나 한의학과를 이제 전공과를 택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면은 제일 먼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한문입니다. 한문을 모르고는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한문을 모르고는
역사를 전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대학에 들어가고서부터 이 머리가 빨개지도록 개인적으로 한문 공부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전공하려면은 최소한 만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문. 만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사나 한의학을 전공하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고 일반 사람들은 굳이 뭐 한문을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문 혼용 시대가 도래하면요, 누구나가 다 만자 정도는 익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 딴소리를 해야 되고 엉뚱한 다른 소리를 알아듣고 이러는 게, 나는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를 하는 시간인데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시작을 해두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다음에 하는 그런 정도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 했냐면은 재직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짓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 마약을 먹어서 마약에 취했다든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콩깍지가 씌웠다든가, 그래서 하는 짓을 뭐라고 하냐면은 재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는 이 마약 같은 걸 먹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재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재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뭐라고 하면 다른 소리를 알아듣고, 그게 하늘의 계시입니다. 한문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하늘의 계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재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한글 전형이 곧 얼마 못 갑니다. 다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또 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꼭 다른 소리예요. 자꾸만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프란체스카라고 하니까 프란체스카, 프랑스하고 이 발음이 비슷하네. 프랑스 여자로구만. 이 소리글만 배워보다 보니까 소리가 비슷한 것끼리 연동을 시키는 거야. 요즘에 또 연동이란 말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 연동이 된대. 뭐가 연동이 된다는 겁니까? 소리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소리.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프란체스카라니까 프랑스하고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여자로만 또 이러는 겁니다. 이게 한문 혼용이 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신의 계시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만간 한문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어교과서에, 학교의 국어교과서의 70%가 한문이 섞일 수밖에 또 없는 겁니다. 조만간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어교과서의 70%가 한문이 섞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가 중학교의 900자, 고등학교의 900자가 아니고 중학교의 5천자, 고등학교의 5천자, 만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본의 문자를 보세요. 일본에도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있습니다. 일본 문자가 있어요. 그러나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얼마나 섞이는가 보십시오. 70%가 다 한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섞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중국마저도 모택동이가
한문을 간략하게 써라 적극 지시를 내려가지고 한문을 다 개혁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다 간체자를 씁니다. 중국마저도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번체 한문을 그 획수가 많은 번체 한문 만자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시대를 다시 불러오느라고 그렇게 딴소리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대만 있잖아요. 대만. 내가 이 우스갯소리로 탈북민 중에 한송이라는 여자가 있어. 여러분 그 한송이라는 그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나는 나이가 이미 만 65세고 57년생인데 이제 내가 내일 모레 70입니다. 예? 근데 내일 모레 70 먹은 노인이 30대 여자의 흑심을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송이 홈페이지에도 뭐라고 썼냐면 그랬어요.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한송이한테 프로포즈를 할 텐데 이런 우스갯소리를 쓴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20년만 젊었어도 여자들한테 내가 프로포즈를 해볼 텐데 너무 이제 프로포즈 할 때가 지났다 그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나요? 자기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알아야죠. 근데 내가 또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뻔했는데 왜 한송이가 얼마 전에 그 대만을 갔다 왔어요. 대만을 여행하고 왔거든. 근데 여러분들 대만은 말이죠. 대만도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간체를 안 씁니다. 번체, 그 획수가 많은 번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배우는 그 한문을 그대로 배우면 대만에 가면 글자들이 전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뜻이 통합니다.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대만은 이 번체를 쓰니까 획수를 간략하게 쓰는 게 아니라 획수가 많은 번체를 쓰니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중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공부한 한문 가지고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한문은 번체와 간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번체를 공부한 사람은 간체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뿐일까요? 또 있습니다. 초소라고 있어요. 초소. 여러분들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그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영어에 A, B, C, D를 배웁니다. 그 A, B, C, D를 배울 때 뭘 가르칩니까? 영어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칩니까? 영어에는 인쇄체와 필기체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는 인쇄체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쓸 때는 필기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면은 인쇄체와 필기체를 동시에 배워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쇄체만 알파벳을 배운 사람은 필기체로 써놓으면 그걸 못 알아봅니다. 근데 필기체로만 알파벳을 배운 사람은 인쇄체로 된 알파벳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인쇄체와 필기체를 동시에 배워야 다 그게 아주 올바로 배우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배우게 되면 절름발이 영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한자라는 게 내가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막힘없이 리딩하려면 만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만자 정도만 배우면 끝날까? 그게 아니에요. 간체, 번체 만자, 간체 만자, 초소 만자, 이게 어떻게 되죠? 3만자는 알고 있어야 완전한 해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문이 섞여 나온다? 그러면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써 있는 이 북글씨 있잖아요. 그게 어떤 체로 썼을까요? 그게 정체로 쓴 겁니다. 번체.
한자 본체 아주 정자로다 또박또박 붓글씨로 쓴 겁니다. 그렇게 정자로만 한자를 배우게 되면은 초소로 쓴 한자를 딱 보면 몰라보는 거예요. 같은 한자라도 모르는 겁니다. 초소라는 건 뭐냐면은 막 이렇게 휘갈려 쓰는 걸 초소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에도 그렇습니다. 한문도 막 이렇게 휘갈려 쓰는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초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서에 삼국유사라든지 이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 나오는 한문은 또박또박 휘갈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 정자체로 쓴 원래의 본체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로만 배운 사람은 막 휘갈려 쓴 초소가 딱 등장했다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한문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 본체, 본체란 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자죠. 정자. 아주 휘갈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 바른 글자로 쓴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쇄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인쇄체, 본체자 만자를 배우고 간체자 만자를 배우고, 왜냐하면 간체자로 또 간체자를 배워야 중공에 가서 여행할 때도 이 해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소 만자를 또 배워야죠. 그럼 총 얼마죠? 초소 만자, 본체자 만자, 간체자 만자, 이렇게 되면 총 3만자를 완전히 익혀야 한문에 통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 때도요. 박정희 시대 때만 해도 박정희 시대 그 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요. 동사무소에 가서 뭐 호적 등본이나 이런 걸 띄워보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호적 등본 이런 걸 보면요. 전부 다 한문입니다. 한문 본체자로 나온 거예요. 주소도 전부 한문. 경기도 화성시 어쩌고 하는 게 전부 한문이요. 내 이름도 한문이요. 처의 이름도 전부 한문이요. 다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모든 기록 문서가 다 한문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거기 한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10자면은 3자 정도만 한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자보다도 한문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한글이라는 건 하나의 이 보조적인 역할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정부 공문서를 보십시오. 한글이라는 거는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뿐이 안 돼요. 보조적인 문자예요. 한글이라는 건. 주된 문자는 한문입니다. 그러면 한글의 역할이라는 건 한문을 보조하는 한문을 따까리 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요. 한문을 따까리한 짓거리를 한 게 한글이에요. 지금 한글은 왜 주인공 노릇을 하잖아요. 이게 몇 년 안 됐다고 말이죠. 한글은 언제나 한문의 따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이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하늘에 계시가 내려지는라고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하다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문 혼용 시대가 오는 걸 겁내서 이승열이가 저렇게 열변을 토한다. 지가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 혼용 시대가 올까봐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열변을 떠들어대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요, 어려서 서당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에? 서당에서도 내가 이 하늘천 따지 천자문만 띈 게 아니야. 노노 맹자 중용 대학까지 내가 한문 서적을 띈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글 전용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한문을 내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그 잃어버린 그게 있지. 잃어버렸다 해도 말이죠. 한번 그거를 배웠던 사람은 조금만 다시 이거를 생활하면은요,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요, 한문 혼용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도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한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문 혼용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뭘 아쉬울 게 있습니까? 내가 겁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하등에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이죠. 뭐라고 하면 자꾸 딴소리에 대고 그게 개그맨이 이렇게 한다든가 코미디언이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다면은 하하, 응? 참 부담 없이 웃고 나면 좋은 거죠. 진짜 그래서 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뭐 개그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거든. 진짜 몰라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